그래서 발급 시기는 원칙 제일 위에 그림에서 공급 시기에 끊어야 돼요. 공급 시기에 끊는 게 무조건 원칙이에요. 근데 실무에서는 예외를 원칙처럼 쓰이지만 항상 시험은 조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원칙은 공급 시기에 끊는 거예요. 원칙은 공급 시기. 근데 공급 시기 전에 발행하는 선세금 계산서 특례가 허용되고 있고 공급 시기 후 발행하는 후발급 세금에서 특례도 있다예요. 있다. 근데 왼쪽은 이미 배웠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왼쪽은 넘어갈게요. 그때 큰 틀로 어떻게 좀 나눠지는지만 보시면 대가를 수반하는 공급시기 전 발급이 있고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거래상 공급시기 전 발급이 허용한 장기 할부 판매라든지 용역의 계속적 공급, 재화의 계속적 공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배우는 건 오른쪽 특례예요. 공급시기 후 발급이요. 공급시기 후 발급.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발급을 할 수 있냐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특례예요. 특례. 원칙은 공급시기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럼 1월 달에 공급은 2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2월 달에 공급은 3월 10일, 3월 달은 4월 10일 항상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좀 집어넣으세요. 딱 10일이 아니라 10일 전까지 발급할 수 있다예요. 그럼 첫 번째 특례는 뭐냐면 1여월의 공급가의 합계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예요.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4월 달에 어떤 거래처와 이제 계약을 했는데 거의 일주일에 4번 정도 매일매일 나한테 공급을 해요.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본다면 인도할 때 세금에서 끊어야 되죠. 일주일에 4번이나 끊어야 돼요. 근데 다음 주도 또 5번 오고 다다음 주도 계속 올 예정이에요. 그럼 30일 동안 20번의 세금에서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귀찮다. 귀찮다요. 귀찮다. 그래서 그때는 상시 거래처인 경우에 1여월의 합계액을 묶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뭔가 상시 거래처의 그 특례 매번 발급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 발급 세금 계산서 특례를 신설하였다. 그래서 오래됐지만 그 원칙과 대비되는 특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 이걸 원칙처럼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후발급 특례를. 그래서 이런 한 달치를 묶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요? 작성 연월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 이때 공급이 막 이때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특례예요. 특례여서 이런 공급과는 무관하게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적을 거예요.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을 적어야 돼요. 4월 30일을 기재하고 5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인정하겠다.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취지가 같아요. 이번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인데 어떤 거래처가 요 한 일주일 정도만 매일매일 온다는 계획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달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죠. 한 달 내에 일주일만 한 번에 묶어서 끊고 싶은 거예요. 그런 특례예요. 그런 특례. 1여월 중에 임의의 기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여월 중에 임의의 기간을 묶어서 작성연을 잘 보세요. 작성연일이 그 임의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에요. 그 기간 종료일이라고 적혀있나? 말일이라고 적혀있나? 그 기간의 종료일. 종료일을 작성연을 적고 다음 달 10일인 5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게 라는 특례예요. 그래서 최근 시험에서는 요 작성연을 어떻게 장난쳤냐면 요 1여원을 묶고 요 임의의 기간을 묶고 해당 달의 말일자를 작성연을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잘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틀린 거죠.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연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식의 발급은 안 돼요. 예를 들어 6월 30일이 있는데
내가 임의의 기간 일주일을 이런 식으로 묶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과세 기간이 변경되거나 1여걸 외의 기간이랑 묶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예외적인. 이렇게 두 과세 기간을 겹쳐서 묶으면 이거는 어떤 건 1기고 어떤 건 2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 1여걸 이내 기간이에요. 1여걸 이내 기간. 그래서 4월달 끝이랑 5월달 이렇게 묶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여걸 이내 기간이고, 얘도 4월 중간부터 5월 중간까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1여걸이라는 거는 4월, 5월, 6월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다른 과세기간이랑 겹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1여걸이나 1여걸 이내의 기간을 했어야 되고, 작성연회를 힘있게 보자요. 그 다음 세 번째 특례는 진짜 깜빡 실수했다, 까먹었다. 그래서 4월 달에 있는 거래 중에서 그냥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일로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끊으면 봐주겠다예요. 이건 다른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그냥 다음 달 10일까지면 괜찮겠다. 그래서 얘가 그냥 원칙처럼 실무에서 쓰인다는 거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지만 원칙은 공급식이고 얘는 특례다요. 저희 시험을 배울 때. 그래서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1여걸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끊을 수 있는데 작성연을 잘 보시라 그랬죠. 해당 달의 말일에 체크하시고, 이번은 1여걸의 임의의 기간을 묶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끊을 수 있는데 작성연일이 해당 달의 말일이 아님을 주의하세요. 그 기간 종료일 11월 20일. 그 다음 3번. 그 다음 1, 2번의 취지는 상시거래처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번의 취지가 상시거래처다. 매번 끊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 묶어서 한 큐로 해결해라. 3번은 좀 거래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지 않냐. 늦게라도 발급하는 거 허용하겠다라는 특례예요. 그래서 네 번째 점을 보시면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특례.